네,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이용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어제 저희 뉴스 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나간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들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이제 들어온 제보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 나왔는데요. 영상 보시면 뭐 노인분이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데 양손이 침대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 뭐 바지를 내리고 있는 어르신은 뭐 손하고 허리하고 다리랑 모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손에다 목장갑을 끼우고 거기에 또 테이프를 감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끈을 또 묶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노인분들은 이제 긴팔 이제 양소매가 있는데 그 소매를 묶어가지고 이제 팔짱을 끼고 있게 계속 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휠체어에 앉을 때는 또 이렇게 상체를 의자에 묶고 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그런 그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상당히 그 논란이 될 만한 그 학대 의혹이 제기된 지금 그런 사건이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 기관에서 네. 그대로 움직임이 전혀 없게 그냥 묶어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스 화면을 보면은 누군가가 연출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찍어서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내부에서 찍어서 나온 영상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7일에 이제 이 요양원 내부 직원들이 그 울산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직원 한 명도 아니고 이제 들인데, 이제 보다 보니 식사 때를 빼고는 이제 하루 종일 이분들이 막 묶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니 자기가 사실은 입사할 때부터 선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좀 보고 그 학대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점점 이렇게 그 신체 구속을 하시는 경우들, 어르신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그 직원들이 함께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의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지금도 당연히 익명이고, 네. 이분들을 저도 이제 그 제보자의 신원을 이제 뭐 당연히 밝혀드릴 수 없고 해야 되지만, 그분들께서 하셨던 말 중에서 자기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악감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을 묶어놓는 게 좀 악감정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울산 MBC 뉴스 채널에 오시면 어제 보도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연출된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묶여있는 모습이 찍혀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용주 기자께서도 굉장히 지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는 범죄로 단정이 된 게 아니고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양원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요양원 측도 만나봤습니다. 그 엉덩이 욕창이 심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특히나 여름이나 더울 때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이제 계속 한 자세로 계시면 침대에 계속 붙어 있으면 당연히 욕창이 생기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 의사 소견과 보호자 동의에 따라 신체를 묶은 적이 있다. 보호자가 동의를 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의사 소견을 받았는지 보호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그 그러니까 사례자가, 그러니까 영상에 찍히신 분이, 사진 찍히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의료법상 그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는 의사의 처방하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의료법상.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대라고 하는 그 보호대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장갑에 노끈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노끈에 테이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예. 하지만 또 바꿔서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체를 최소한 동안 제한시켜 놓을 만한 그런
근거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의료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저기가 있을 때,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의사의 처방 예. 하에라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요양원 측의 입장은 그렇고요. 좀 사뭇 다르네요. 학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치료를 영상에는 위해서. 여러분의 어르신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르신들이 네. 치료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네. 지금 이게 오늘이 11월 22일이고요. 네, 신고가 지난달 7일에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통상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통상 이렇게 노인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에 있는데 이제 통상 제보자 신고를 먼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데 한 2주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그 신고 접수를 해서 그 영상이랑 이제 사진들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나면 현장 조사를 나가서 관계자들 이제 대면 조사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이제 지자체 관계자부터 해서 의사, 변호자, 뭐 업계 종사자 이렇게 전문위원들 한 10명을 뽑아서 사례 판정위원회라는 걸 열고 여기에서 학대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학대다 아니다를. 근데 통상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한 3달 정도. 세 달이나요? 네, 3달에서 4달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도 판단하기까지. 왜냐하면 또 이제 그 현장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 이제 대면 인터뷰라든지 그런 조사들을 예.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제 1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대다라고 판정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진 데가 그 영상에 찍혀 있던 그런 장소가 사실은 요양원에 그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실이라고 하거든요. 예. 생활실인데 여기에는 CCTV가 한 대도 없답니다. 생활실. 예, 그래서 아마 조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신고 영상과 사진을 기반으로 진술에 의존해야 될 것 같아서 난항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어찌됐든 아주 용기를 내서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시고도 진술에 의존해야 되고 CCTV가 없는 거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 거군요. 몇 개월 동안. 예. 경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금 전혀 조사에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직 못 여쭤봤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예. 근데 통상은 이런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기사를 봤을 때도 어쨌든 제일 먼저 조사를 들어가는 기관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절차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겠군요. 네. 그럼 3개월이 될 때까지 요양원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보도드린 사건은 이제 그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제 그 손발을 묶은 사건이고 앞서 지난 7월에는 그 한 남성 이용자가 다른 여성 이용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같은 요양원에서. 같은 요양원에서. 예. 근데 그 지난 7월에 그런 일이 발생한 뒤에 3개월 동안 조사를 마치고 이제 지난 10월에 방임 학대로 이제 판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학대로 판정이 되면 이제 그 행정 조치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그 구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구청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지금 이 강제로 묶은 이 노인 학대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구청에서는 이제 행정 처분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이번 사건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본 뒤에 행정 처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신고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취합해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은 유예가 되는 거네요, 행정 처분이? 지금 이번 이게 이 맞는 손발을 건가 하는 의문이 손발을 묶은 상식적으로 사건까지. 굉장히 드는데 사실은 요양원의 어르신들 나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는 집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어떤 결론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어르신들은 또 오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요양원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보호자 예. 입장에서는. 근데 구청 쪽에서도 네. 이 시설이 지금 그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이 원래는 오는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위탁 예.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이제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나서 이제 구청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예. 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아. 것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주의, 견책, 뭐 시정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떤 처분이 가든지 간에 그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길거리로 나앉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70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그 행정처분 유예를 해서라도 이렇게 결과를 먼저 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 아직까지 여러분 조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 사건을 취재하신 이용주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